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많이 시달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내 미래가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오면은 모든 게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더 막막하고 내가 이거 먹고나 살 수 있나, 나의 처와 나의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나, 이런 고민도 되고 앞을 봐도 막막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프랑스 지도 교수님한테 보냈더니 답변이 뭐였냐면, 고전을 읽다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생각이 요구되는데요. 다양한 어원의 뿌리의 출발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이 곧 본질 끝판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각 상황에 이거 한번 고전을 하나씩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 읽었으면 하는 고전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불안하면요, 책이 안 읽힙니다. 그래서 문책 읽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책 읽지 말고 음악을 들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만약에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네가 믿는 신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경전을 읽어라. 예컨대 기독교인이라면은 뭐 잠언을 읽는다든지 뭐 시편을 읽는다든지 힐링이 될 수도 있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좀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불경에도 코란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구체적인 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불안하면 책이라는 게 잘 안 읽히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아포리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고전이라면 어떨까? 한자권에서는 논어라든지 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단편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그런 단편들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내가 위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많이 시달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내 미래가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오면은 모든 게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더 막막하고 내가 이거 먹고나 살 수 있나, 나의 처와 나의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나, 이런 고민도 되고 앞을 봐도 막막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프랑스 지도 교수님한테 보냈더니 답변이 뭐였냐면, 그럴 때 책을 읽어라.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던 공부 계속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주고받고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걸 이해하려고 막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불안해야 하는지 불안을 잊게 되더라고요. 불안에 대한 해결을 얻는 게 아니라 해소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 맥락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지? 이게 정확한 뜻이 뭘까? 고민하다 보면 한 2-3시간 동안 불안을 잊는 거예요. 다시 책을 딱 덮는 순간 그 불안이 다시 쳐들어오죠. 그런 점에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하나 또 들었고, 불안해서 책을 읽으면 책을 집중해서 읽고 노력하는 한에서 불안한 내 문제를 잊는 게 하나 있고, 어느 순간 내 불안의 문제와 딱 맞는 구절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운명처럼 우연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이것은 사실 불안해할 일이 아니다라든가, 이런 불안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겼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하는 운 좋게 답을 책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읽는 게 좋냐 그러면, 서양 책에서 아까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서양 고전에서 이제 성경을 하나 추천해 주고 싶어요. 펼쳐서 읽으면 그냥 졸려요. 그래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위안이 되는 구절들을, 이제 신앙이 있든 없든 저는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불경이든 뭐 코란이든 성경이든 나는 종교가 다르니까 안 읽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건 그냥 인류의 어떤 시점에 어떤 지역에 어떤 민족에 위안을 줬던 책이고, 희망을 줬던 책이고, 신념을 줬던 책이고, 인류 보편적인 어떤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나서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하실 때 열심히 읽다 보면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성경책 같은 거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불안할 때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읽으시면 그냥 잠이 막 쑥쑥 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운명적으로 만난다면은 그건 또 독서가 주는 선물이고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경을 예를 들었지만 저는 어떤 책이든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책을 읽으면 잠이 또 안 올 수도 있죠. 하지만 불안은 이겨낼 수 있죠. 다음 상황을 드릴게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고전 하나씩을 추천한다면 너무 하나만 미는 것 같은데요. 역시 루신의 잡문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수필 자체가 참 다양한 상황에서 지어졌고,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강력한 이유는 저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 노신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버텨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노신 스스로가 나는 살아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가 아니라 순간순간을 다 내가 살아낸다, 부딪혀서 살아낸다라는 거죠. 노신의 삶을 학자들이 정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버텨내서 살아내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신의 글을 읽다 보면 그러한 것들하고 마주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공명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버텨내고 살아내는 힘을 내 안에도 비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진짜 내가 열심히 산다라는 것 같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힘이 아닐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새 출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그냥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뭐 강의를 하고 책을 소개하고 그러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은 아무 책이나 읽어라. 그래서 재미없으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다가 색깔 이쁘네? 그러면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책을 읽어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책이라는 게 속에 담긴 컨텐츠도 좋지만 이 물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 감수성에 맞고 감각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고 뭐 디자인이고, 어떤 책이든 자꾸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는 공부도 그렇고 재미없으면 버리고 또 다른 거 짚고 계속 자기와 이렇게 궁합이 딱 맞는 책이 있거든요. 책은 읽을수록 재밌고 그게 꼭 고전이 아니어도 좋다고 봐요. 책을 만나는 게 일단 중요하고, 책을 쓴 사람은 거기에 자신의 열정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 열정과 만나고 그러면서 삶의 어떤 방향을 잡게 된다면 책이 결국 나의 동반자가 되는 거죠. 아무 책이나 잡아라. 그리고 읽다가 재미없으면 던져버리고 또 잡고 또 잡고, 그래서 끝까지 읽어내는 책. 읽고도 계속 여운이 남는 책. 그래서 또 다시 읽고 싶은 책. 이런 책을 만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인생이 외로운 거는 그렇게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책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를 잘 만나서 그 책을 평생 갖고 간다면 외롭고 불안할 때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지 않을까. 우리 책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삶이 묻고 고전이 답했다 읽으신 분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게 과연 뭔가 라는 차원에서 저는 고전은 시간의 집적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건물이 500년이 됐다, 1000년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와 하고, 사실 뭐 유럽의 성당들 이렇게 보면 300년 400년 된 것도 있지만 100년만 돼도 가서들 다 감동할 준비를 다 갖고 가시잖아요. 사람이 100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와 반응 나오거든요. 나무도 그렇죠. 나무도 막 300년 됐다 400년 됐다. 그런데요, 어떤 고전은요 2000년 된 고전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동네 쪽에서 얘기를 하자면 시경 같은 경우는 막 3000년 된 고전이에요. 1000년, 2000년, 3000년 이 엄청난 시간의 늪을 관통해가지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건데, 이상하게 고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지 뭐 하고 만다는 거죠. 다른 거는 100년만 넘어가도 야 볼만하다,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최근 100년이 넘고 500년이 넘고 1000년, 2000년, 3000년이 넘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감동들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고전은 그런 식으로 진짜 넘기 힘든 시간의 늪이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100년, 200년, 뭐 1000년, 2000년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전을 읽을 때는 그 시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 현실에 대해서 현실과 잘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얘가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책이래 라고 마음가짐을 바꾼다라면 뭔가 고전을 대하는 안목이, 생각이, 사유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고전을 읽는 데에는 자기 손맛이 필요하다라는, 손맛을 섞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내가 레시피 잘 알고 있고 내가 진짜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도 시간을 들이고 내 손맛을 거기다가 섞지 않으면 기대했던 그런 맛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전은 그렇게 자기 손맛을 섞는, 시간과 손맛을 들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쉽게 그냥 접할 수만은 없는 그런 텍스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에게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말이 제목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문제를 고전이라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답을 했을까? 이걸 동서 고전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결국은 삶이 묻고 고전이 답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시는 분들은 이 제목을 거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고전이 이렇게 답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한 거는 그 문제를 고전은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갔는가. 그걸 읽는 분들은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답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엔 고전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삶으로 어떻게 답할 것인가. 질문을 다시 가지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